파업에 참여한 3,200여 명의 공무원들을 전원 파면하거나 해임한다는 강경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오늘 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공무원 5명을 파면하거나 해임 처분했습니다.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파업 공무원 징계를 거부해온 이가병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1월 3일) 울산시 동구청과 북구청은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 또한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재판을 통해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작년 11월 15일 전국 공무원 노조 파업과 관련해 울산 동구청과 북구청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예고, 복무조례 개정 요구 통고 처분, 징계 의결 요구 통고 처분, 연과 불허 통고 처분 등은 권한 남용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중앙 집권적인 관행으로 실질적 민주주의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며 서서히 뿌리 내리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헌법과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2004년 11월 15일 전국 공무원 노조가 파업을 하였다. 공무원들은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노동 3권이란 노조 결성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을 말한다. 총단결, 총력투쟁, 노동 3권 쟁취하라! 공무원 노조 인정과 노동 3권 보장은 과거 정권과 노무현 대통령 또한 동의하고 주장했던 내용이다. 1996년 12월 12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하였다. 정부는 95년부터 OECD에 가입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 이유는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는 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약속하고 OECD에 가입할 수 있었다. 온 국민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국제노동기구인 ILO와 OECD로부터 끊임없이 공무원 노조 허용을 요구받아왔다. ILO 가입국 중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대만과 대한민국, OECD 가입국 중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할 때 공무원 노조를 허용할 것을 요구받았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도 허용하도록 요구받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ILO나 이런 국제기구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1988년에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을 대표 발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9년 3월 발의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당시 야당 의원이던 노무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제한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으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까지 보장하고 있어 현재 특별법 형식의 정부안보다 훨씬 진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총리께서 1988년 그 평민당에서 제안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정의 재정법, 공무원의 노동상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이 법안의 발의의원으로 하신 건 알고 계시죠?
노동 3권까지 보장한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단체 조직권과 교섭권까지는 부여하는데 쟁의권 또 파업권은 부여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국제사회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UN 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을 허용하고 단체 교섭권과 파업권까지 모두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1988년 그 법안, 노동상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던 사실을 뉘우치고 있습니까? 뉘우친다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당시 상황에서의 판단과 지금 정부에서 보는 총리 입장에서 보는 판단이 다르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한 민주당 노무현 의원의 지난 26일 오전 13일째 파업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4천여 근로자 앞에서 노동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등 파업의 정당성을 내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88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악법은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했다. 노동자들은 그를 민주투사라 불렀다. 노동자입니다. 나는 노조제도를 파괴하려는 기도는 그 자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다음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87년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88년 7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조와 파업의 자유가 부인되는 곳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으며 노조와 파업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였다. 15년이 지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파업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인 만큼 중징계와 형사처벌을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안이한 대처로 국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초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행정,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중 16명이 구속되고 405명이 해임되고 파면되었다. 그리고 위원장이 수배 중이다. 해고는 한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수천 명의 공무원과 가족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파면 들었을 때는 더 담담했는데 직위해제 당했을 때 정말 단 하루만 정말 안 나갔다 해서 직위해제한다는 게 정말 그걸 믿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엄마, 아빠 사무실은 왜 천막이야?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명하기가 참 또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하고 텔레비에 뭐 누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아빠도 나오는 거 아니야? 아빠 공무원이잖아.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이 좀 아프죠. 애 생각하면.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한 지시 공문을 계속 내려보냈다. 하지만 단체장은 한 가족의 행복을 깰 그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행정자치부가 공무원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울산시에 이가병 동구청장을 고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파업 공무원 징계를 거부해온 이가병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시장 개인 명의로 접수한 고발장에는 파업 참가 공무원을 울산시 인사위원회 회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가 주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구청장을 고발하지 않겠다는 박맹우 울산시장에 반해 박재택 울산행정부시장은 개인 자격으로 두 구청장을 고발하였다. 현재 시도의 행정부시장과 부지사는 행정자치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시장이 개인 자격으로 고발을 했다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고발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행정자치부는 인사권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조정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다. 이는 징계할 권리와 징계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다. 단체장이 법으로 보장받은 권한을 사용했을 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사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한 단체장을 중앙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 고발하였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단체장들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정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멀고도 험난했다. 1948년 제정된 초대 헌법에도 지방자치가 명문화되어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2년부터 10년간 실시된 적이 있으나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중단되었다. 제1공화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하나의 지방 하부 조직 정도로만 생각했고 집권 세력의 정치 도구로 이용하였다. 1960년 4.19 혁명 후 임명제였던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직선제로 실시하였다. 지방자치의 싹을 틔우기도 전에 1961년 5.16 쿠데타로 지방의회는 해산되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는 역사적 불운을 겪게 되었다.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6공화국 시절 여야 합의로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는 완전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16일간의 열띤 선거전 끝에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됐다. 34년 만에 부활된 지자체 선거는 헌정사상 처음... 중앙정부의 탄압으로 중단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맥을 이어왔다. 2002년 6월 13일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시도 군구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였다. 국민들은 모두 4,428명을 뽑았다. 내도를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역사. 다시 한번 험난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지방분권과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야심차게 출범한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는 분권과 자율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 방안을 내세웠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전국 순회 국정토론회,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으로 추락한 지방을 되살리겠다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2003년 1월 광주, 부산, 춘천 등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균형 발전 시대를 선포하며 다시 한번 지방 분권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정부가 신국토 구상을 발표하고 지방화 시대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화와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화, 분권화, 이것은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때가 무르익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의지 표명과는 달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징계 방침을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 왜 문제가 있냐면요. 그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교부하는 것이 특별교부세인데 불법적인 공직자의 행동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정말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인생 부와 페널티를 주는 이러한 그 교훈으로 작용된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은 그런 행동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제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장을 뽑은 주민들도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민주주의의 창의성이 확보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지자체 주민을 위해 집행하는 재원이다. 정부는 자치단체장의 잘못과 연계시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제 정부의 잘못을 지역 주민에게까지 떠넘기고 있다.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두 구청장. 이제 그 구청장을 뽑은 지역 주민들을 고발할 차례인가. 5.18 광주항쟁과 전교조 투쟁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노동 3권 보장 요구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당연한 요구이다. 공무원 투쟁은 후진적인 사회 관행을 개혁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탄압한 노무현 정부는 역사 속의 부끄러운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